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은희 언니에 이어서 은하 언니를 모시게 됐는데요. 네. 은하 언니는 진짜 보니까 남 같지 않고 예전부터 잘 이렇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렇게 익숙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가영 씨를 실물로도 봤어요.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나만 혼자 보고 아는 척 할까 하다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길래 그냥 저 집에 왔는데 여기 우리 동네 병원이 있거든요. 신정내거리. 저도 언니 봤어요, 그러면. 봤어요? 저는 언니 아닌 줄 알았어요. 둘 다 애기였고 여기 네. 병원 신정내거리 쪽에 되게 잘 보시는 선생님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면 이게 지인이 있어도 아는 척 할 수 없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 진 빠져요. 애를 안고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뭔가 만나서 차라도 한 잔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죠. 언니가 맞았네요. 저도 치면서 이 언니, 은하 언니한테 닮았네? 설마 은하 언니가 여기 오겠어? 아, 그랬구나. 왜냐면 언니가 한다고. 네, 여기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에이 설마 거기서 여기까지 오겠어? 하고 지나갔는데 맞았네요, 언니가. 맞아요. 그때 너무 쌩얼이었고요. 지금 맞아요. 풀 메이크업 했어요, 지금. 지금은 해야죠. 조금 풀메이크 했습니다. 언니 만난다고 나름 신경 썼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은 어떤 얘기? 네, 언니와 함께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 계절이 우리 2월, 3월 겨울이잖아요. 참 좋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는 이 과일.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과일 같은 거는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도 많고 거리에 나가도 정말 어디에 가도 많은 게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요즘 친정에 자주 와 있어요. 근데 인정이 한국은 넘쳐 흐르잖아요. 맞아요. 설이라고 과일 또 배도 보내주시고 사과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어제 저녁이에요. TV 보다가 갑자기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배 생각이 네. 나는 거예요. 아, 저기 배. 떼글떼글 굴러다니는 배가 있지 싶어서 네네. 엄마 우리 배 깎아 먹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이게 약간 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북한에서 2월 한겨울에 배가 먹고 싶다고 어떻게 못 배를 먹죠. 쉽게 먹을 수가 못 있어요. 먹어요. 사실 먹지 못할 뿐더러 네. 구경하기조차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는 출신 성분이 안 좋고 지역이 또 무산이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평양에서 사는 일반 간부들이라고 해도 이제 사과배를 한겨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저는 사과 배는 조금 이제는 북한도 장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네, 달라졌구나. 사과 배 뭐 이런 일반적인 과일은 많아요. 시장에 가도 겨울에도 이렇게 양강도는 조금 춥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이렇게 조금 많이 덮어서 이렇게 팔거든요. 네, 그 바나나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겨울에는 딸기, 귤, 한라봉 아니면 이렇게 뭐 메론, 수박 네, 이런 과일들은 겨울에 보려면은 정말 중국에 전화를 해서 네. 직접 어머 진짜요? 그러니까 국경이니까 네, 이렇게 좀 밀수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주문해서 먹는데 굉장히 비싸고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내 반바지 입고도 밖에 나가 뛰어나가 사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이마트 볼 네.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식품 코너에 갔거든요. 근데 또 과일 하면 또 겨울에는 딸기가 되게 제철이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북한이라면 절대 구경도 상상도 할 수 네. 없는 건데 이마트에 가니까 뭐 딸기가 뭐 산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뇌에 좋다는 게 뭐죠? 요즘 아보카도가 네. 과일이에요. 뭐. 과일 종류더라고요. 과일 종류죠. 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이 이마트에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를 맞아요. 타고 오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나라 상점에 그렇게 가득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게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북한 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하잖아요. 믿지 못해요. 그럼요. 저희도 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아직 내가 한국에서 산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바나나가 이게 바나나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많이 오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딸기는 팩으로 놨는데 바나나는 이게 상자 아시죠? 이 상자 한 5개, 6개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보니까 새삼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다시 실감이 나고 그리고 난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쓰고 사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또 북한처럼 어렵게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귀한 물건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기 전에 하나라도 빨리 먹어야지 싶어가지고 바나나랑 아보카도를 또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조금 무섭을 때 있지 않아요? 약간 겁이 날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 저는 이게 어떤 겁도 다른 겁인데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많은데 다 팔릴까? 상하지는 않을까? 왜냐면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리고 큰 마트 아니어도 정말 동네 마트에 다 이렇게 막 쌓여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건 과연 다 누가 먹으면 다 팔리긴 할 걸까? 막 이런 생각에 썩어나가지 않을까? 그쵸. 근데 다음날에 가도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다음날에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또 쌓여있는 거예요. 정말.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북한에서 상상도 못하고 그쵸. 또 중국에서도 저는 몇 개월 있긴 했지만 중국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이 와 너무 가끔은 아 진짜 이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네. 맞아. 아니, 저희 집에 이제 그 층간소음이 조금 있어요. 아기가 아무래도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했잖아요. 아랫집에 이제 구정이 되니까 인사를 네.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귤 한 박스, 그 다음 배 한 박스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아랫집에 보내줬어요. 2022년에도 저희 애가 늘 뛰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저희 주의시킬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하고 보내고 나니까 뭔가 흐뭇한 거예요. 오. 저 북한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인심이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없죠.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라도 내 거를 남의 거를 또 가져와야지 살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인심도 생겨난다라는 게 이게 다 풍요로운 그런 맞아요. 식품 문화에서 오는 게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또 계절마다 제철마다 그런 축제를 하잖아요. 맞아. 뭐 사과 축제. 저는 그런 축제를 보면서 또 놀랐어요. 얼마나 많으면 가봤어요? 축제? 저 축제를 못 가봤어요. 가봐야지. 사과 축제밖에 못 가봤어요. 사과도 축제 때 어떨 때 가봤냐면 사과철에 따는 체험. 네, 체험만 그것도 가봤어요. 재밌죠. 근데 언니는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사과 축제도 가보고 대추? 네, 대추 축제도 가보고 했는데 대추 맛있죠. 이게 역시 대한민국 인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인심이 넘쳐 흐른다라고 생각한 게 축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부터 이렇게 입구 네, 네. 쪽에서 사과를 잘라서 나눠줘요. 먹어보라고. 공짜겠죠? 다 그게 공짜예요. 그리고 사과로 만든 잼, 뭐 사과로 만든 향수, 사과로 만든 비누 네. 이런 거를 다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약간 정말 마음만 조금 잘못 먹고 들어갔다가 저희 아버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면 또 한 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이 코로나가 풀리면 네. 체험해볼 수 있는 꼭 기회가 해보고 있으면 싶어요. 해보길 네. 바래요. 그리고 저는 열대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좀 귀한 물건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모성이 그렇죠. 귀하다 보니까 뭐 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망고도 그렇고 사과 배보다는 더 맛있겠지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축제장에 가서 보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배 아니면 사과, 대추 이런 네. 걸 먹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맛있고 달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사과철에 가서 사과 따보면서 느꼈는데 저는 북한에 있는 북청사과만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유명하죠, 네, 북한에서. 북청사과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 사과를 딱 따먹는데 와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여기다 사탕가루를 넣었냐고. 그쵸? 왜냐면 우리가 듣기로는 사탕가루 넣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달고 맛있냐고. 근데 막 아니라고 막 놀라시는 거예요. 맞아. 어디서 왔냐고. 그 사과 중에 꿀사과가 네네, 있어요. 꿀사과. 꿀배 꿀사과가 있는데 저는 정말 꿀처럼 달아서 그렇겠지 했는데 사과를 딱 찢잖아요. 그러면 네. 그 안에 꿀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네네, 지금 너그럽게.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제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사과를 찢으니까 그 안에 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딱 자르면 알리죠, 언니. 노랗게 된 거. 네. 그게 너무 신기해.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 들었어요. 그 1호 과일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그 1호 과일이 김부자한테 납품되는 과일이에요. 근데 그런 과일은 심을 때부터 다른 과일하고 좀 다르게 이제 된다는데, 땅을 파고 이제 과일나무를 심을 때 그 아래에 꿀과 설탕을 같이 넣잖아요. 네. 진짜 저는 1호 사과를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로 어때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표면이 거치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부자 사과는 절대로 표면이 거칠지 않아요. 되게 매끄러워요, 사과가. 그리고 정말? 엄청 커요. 배보다 더 커요. 이렇게 커요, 사과가. 사과가? 네, 사과가 엄청 커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찢겨진 걸 못 음. 올라가니까 먹잖아요, 간부들이. 네, 그걸 맛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사탕가루 꿀을 넣는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의 부사라든가 꿀사과 먹어보면 그 맛이 얼추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래요? 그냥 북한 김부자 1호 사과는 표면이 더 예쁘고 크다는 거예요. 근데 맛은 우리 부사라든가 꿀사과랑 비슷해요. 그러게. 아니, 혹시 알아요? 김부자가 1호 과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일을 몰래 수출해서 먹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귤도 수출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과일 한 번 먹어보면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귤도 또 놀라웠는데 막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막 이런 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아. 한국에서 살면서 겨울에 이렇게 과일 보는 것도 놀라운데 열대 과일에 맞아. 정말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임산부들도 임신해도 입덧할 때 사과 하나를 겨울에 못 먹는 임산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희 엄마의 한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임신하셨을 때 우리 엄마가 살구를 그렇게 드시고 싶었대요. 어떡해. 백살구를. 네. 근데 너무 그때 당시 살구가 귀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온 무산군을 뒤져가지고 구해내온 것이 네. 게살구였대요. 백살구가 아니고 게살구 네. 아시죠? 텁텁하고 먹으면 쓰고. 근데 그래도 그게 또 과일이라고 어머니가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다는데, 정말 대한민국 그 임산부, 저도 물론 아기를 가졌을 때 과일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엄마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맞아요. 이 아이한테 맛있고 신선한 네. 과일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럼요. 정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새삼 감사하고 지금이 살고 맞아. 있는 이런 천국, 네. 과일 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네. 언니와 또 함께 나눠보게 됐습니다. 네. 또 언니의 의상이 바나나 같지 않나요? 딸기 같지 네, 않나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